외모의 작은 변화로 되고 싶은 나를 연출한다. 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면 나 자신이 바뀐다. 사람은 자기 내면의 욕망이나 감정을 코드로 변환하여 외부로 발산한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이 코드를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읽음으로써 상대를 인지한다. 다시 말하자면 코드를 스스로 설정해서 자신이 바라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단순히 겉모습만 바뀔 뿐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겉모습이 바뀌면 나를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 그리고 사람들의 달라진 시선은 나의 행동에 또다시 영향을 미친다. 자기 충족적 예언의 효과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겉모습은 간단한 시도로도 얼마든 변화를 줄 수 있다. 외모가 달라짐으로써 주위 사람들이 인지하는 내 이미지가 달라지고 그 결과 나의 태도와 가치관이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로즌솔 교수가 발표한 로젠탈 효과에 따르면 타인의 기대나 관심이 높을 경우 실제로 더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게 된다고 한다. 지금의 나를 바꾸고 싶다면 혹은 나의 많은 모습 가운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특징이 있다면 먼저 겉모습부터 시작해보기 바란다. 대통령의 파워타이. 파워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특별한 넥타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 넥타이를 가리키는 별칭이다. 빨간색은 정열과 생명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빨간색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에너지가 넘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에서 파워타이가 빈번히 사용되는 것도 빨간색의 이런 효과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식에서 이 파워타이를 맸다. Yes, we can과 change가 그날 취임사의 키워드였는데 대통령의 빨간색 넥타이는 그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교섭을 해야 한다면 빨간색 넥타이를 선택해보라.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다만 너무 원색적인 빨강은 자기 과시 욕구로도 비칠 수 있으니 적절한 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전통적인 무늬를 배합해서 균형을 맞춰도 좋을 것이다. 조심스러운 자리라면 첫 대면부터 빨간색 넥타이를 매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빨간색은 감정을 고무하는 색이다. 안 그래도 첫 만남에서는 긴장하기 마련인데 활기차다 못해 자칫 강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만남에 잘 어울리는 것은 노란색 넥타이가 아닐까 한다.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흐드러지게 묶고서 오랜 연인을 기다린다는 내용의 유명한 노래가 있다. 여기서 노란색은 기다림과 재회를 상징한다. 실제로 노란색은 희망을 연상시킨다. 또한 친근감을 주는 색이기도 하다. 커다란 꽃무늬 넥타이로 개성을 표현한다면 슈트를 입을 때는 셔츠와 넥타이가 드러나는 V존에 시선이 집중된다. 슈트의 모든 것이라고도 하는 V존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넥타이다. 무난한 민무늬부터 줄무늬, 격자무늬, 물방울 무늬, 기하학적 무늬 등을 많이 선호하며 어떤 이들은 남들과 같은 건 싫다며 페이즐리 패턴이나 꽃무늬 등 크고 화려한 타일을 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넥타이의 무늬가 너무 클 경우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무늬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서 차분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신뢰감을 형성해야 하는 자리라면 이런 넥타이는 그리 잘 어울리지 않는다.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조금이라도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넥타이로 개성을 추구하고 싶다면 패턴은 특이하되 무늬가 작은 것을 고르도록 하자. 자세히 보니 재미있네 하는 느낌이 들도록 자연스럽게 매력을 표현할 것을 권한다. 지적으로 보일 것인가, 개성적으로 보일 것인가. 간단한 방법으로 이미지에 큰 변화를 주고 싶다면 안경만한 아이템이 또 없을 것이다. 눈은 사람의 인상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눈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안경이다.
공인들이 법정에 출두하거나 심각한 기자회견을 할 때 검은색 뿔테 안경을 흔히 착용하는 것도 안경의 그런 힘을 이용한 것이다. 안경점에서 시험삼아 착용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어떤 안경테를 고르냐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메탈 프레임은 섬세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연출해준다. 다만 같은 메탈 프레임이라도 빌 게이츠가 쓰는 것 같은 소박하고 튼튼해 보이는 테는 일에만 집중하는 워커홀릭의 느낌을 준다. 업무 시간 외에 사적인 공간에서는 좀 더 날렵하거나 부드러운 프레임을 고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독창성을 과시할 필요가 있는 크리에이터나 연예인들은 디자인이 기발한 안경이나 렌즈가 비정상적으로 큰 안경을 일부러 고르기도 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개성을 살린 독특한 안경테를 착용하면 유쾌하고 낙천적인 사람이라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눈앞에 걸친 작은 소품 하나로 세상이 왠지 달라 보이는 기분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스카이캐슬의 김주영 선생이 사자머리를 한다면? 상상해 보기 바란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냉철한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이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기존의 올백머리 대신 사자 갈기 같은 파마 머리로 어머님,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고 말하는 장면을 아마도 우리가 익히 아는 김주영의 그 냉철하고 프로다운 모습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여성의 올백 머리와도 같은 헤어스타일을 남성에게서 찾아보자면 3대7로 정확하게 가르마를 탄 단정한 머리를 떠올릴 수 있다. 일본 만화 시마 과장의 주인공 시마 고사쿠는 이 3대7의 헤어스타일을 고수한다.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이나 시마 과장이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물론 실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테지만 헤어스타일 또한 한몫 거들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올백 머리나 3대7 가르마는 남녀의 가장 정통적인 헤어스타일이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어느 정도 경계심을 품게 마련인데 이때 의외성을 최소화한 헤어스타일을 하면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만약 시마 과장이 밝은 색으로 염색한 곱슬머리였다면 지금처럼 대기업의 회장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그보다는 자유로운 발상과 기동력으로 승부하는 벤처 창업가로 활약하는 편이 훨씬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첫인상은 말 그대로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강렬한 이미지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머레이 비언이 발표한 머레이 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한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각적인 이미지로 목소리나 말의 내용보다도 훨씬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강렬한 첫인상으로 승부하기 위해 화려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연스럽고도 안정적인 만남을 원한다면 김주영 선생이나 시마 과장을 벤치마킹할 것을 권한다. 츤데레가 인기를 끈 이유. 처음에는 예의 없고 제멋대로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의외로 순진하고 다정한 면이 있어서 사람을 다시 보게 됐다. 주변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한때 이슈가 됐던 나쁜 남자나 무심한 듯 따뜻한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 츤데레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첫인상과 실제 성격과의 괴리감이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증폭시킨 결과다. 첫인상이 중요하지만 좋은 첫인상을 주는데 실패했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제2 혹은 제3의 인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한다면 만회가 가능하다. 이를 친근효과라는 심리학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얻은 정보가 처음 정보보다도 더 강렬한 이미지를 남긴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처음부터 기대를 완벽히 충족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부족한 모습에서부터 시작해 의외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특히 자신의 본 모습을 억누르고 지나치게 이미지를 꾸며낸 경우에는 이후 만남이 반복될수록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기 쉽다.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갈수록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더라 싶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되고 싶은 자신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외모로 연출한 코드가 효과를 발휘하는 시간은 길지 않다.
신데렐라의 마차가 자정이 지나면 호박으로 변하는 것처럼 말이다. 코드를 통해 일시적으로 자신감을 얻고 분위기를 전환한 후 그 다음부터는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관계를 끌어가야 한다. 마법이 아닌 나만의 진짜 매력을 파악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이유다. 능력을 돋보이게 하는 비즈니스 소품들. 어떤 수첩을 사용할 것인가? 헤어스타일이나 의상이 처음부터 그대로 노출되는 부분이라면 가방이나 주머니 등에서 꺼내는 소품은 시간 간격을 두고 보여줄 수 있어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수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다. 매사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계획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잠근 장치가 달린 두툼한 시스템 수첩이 제격이다. 작은 노트 형태의 가벼운 수첩에 비해 좀 더 전문적인 비즈니스 도구로 보일 것이다. 최근의 마케팅 데이터를 수첩에 끼워 놓고 때때로 참조하면서 설명을 이어나간다면 설득력이 한층 높아진다. 자기 분야를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을 소위 후광효과라고 부른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나 대기업 임원은 직함 자체만으로도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준다. 그래서 본인의 실제 능력 이상으로 평가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물론 수첩은 변호사나 이사라는 직함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않으므로 미니 후광효과라고 하면 적당할 것이다. 크든 작든 내게 작은 능력을 보태줄 후광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캠퍼스 노트로 아이디어를 어필한다. 일본의 신규 사업 컨설턴트 고야마 류스케는 자기 사전이라는 방법을 제창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와 자료들을 캠퍼스 노트에 쭉 붙여나가는 것이다. 영국의 심리학자 그레이엄 월러스에 따르면 사람들이 과제를 해결하거나 발상할 때는 일반적으로 4개의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먼저 준비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정보를 모은다. 그 다음 부하기에는 한동안 문제를 묵혀두면서 아이디어의 싹이 자라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통찰기와 검증기를 거치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지 검증을 마친다. 자기 사전은 그레이엄이 말한 준비기와 부하기의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이런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꾸준히 정리하고 발전시킨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획력 있는 프로페셔널의 면모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캠퍼스 노트의 내용들이 결코 거창할 필요도 완성형일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히트메이커라 불리는 사람들도 히트작을 만들 확률은 30% 정도라고 한다. 꾸준히 노력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이다. 인격은 종이 한 장에서도 나타난다. 커뮤니케이션은 자신을 노출하면서 시작된다. 격식을 차린 만남에서는 서로 인사를 나누며 명함을 교환하곤 하는데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최초의 자기 노출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로부터 받은 명함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센스가 없는 사람은 기껏 받은 명함을 테이블 위에 대충 올려놓는다. 한 사람의 분신과도 같은 명함을 성의 없이 다뤘으니 이후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진정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반면에 명함을 정중하게 받은 뒤 지선씨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마디 덧붙이거나 눈으로 한 번 더 보고서 지갑에 잘 집어넣는다면 이번 만남과 상대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전달할 수 있다. 나를 풀어두수하는 개인 명함. 나는 일의 성격상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명함을 받는다. 대부분은 회사명과 자신의 이름, 연락처만 적혀있는 간단한 비즈니스 명함이지만 그 중에는 독특한 것들도 있다. 자신의 사진을 명함에 넣는 경우도 그중 하나다. 평범한 명함보다 확실히 강렬한 인상을 주며 나중에라도 그 사람 얼굴을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권자에게 얼굴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명함을 종종 사용한다. 한편 명함의 디자인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 흰색에서 벗어나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나 그림을 넣기도 한다. 마치 옷을 입을 때 다양한 패션 소품으로 개성을 연출하는 것과도 같다.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알맞게 명함 디자인에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업무용 명함은 일종의 비즈니스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업계 분위기가 유달리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면 반바지를 입고 직장에 가지 않는 정도의 품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어떤 명함은 디자인보다 내용을 강조하기도 한다. 일례로 명함 뒷면에 본인의 중요한 경력사항을 나열해 놓는 경우가 있다. 해당 분야에서 어떤 실적과 공로를 거두었는지 간략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명함을 사용하면 대화 도중에도 자신의 능력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다. 몸, 무의식이 드러나는 캔버스. 체형이 말해주는 그 사람. 사람의 겉모습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아마도 체형일 것이다. 독일의 정신의학자 에른스트 크레치머는 환자들과 면담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체형과 성격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인간을 체형에 따라 다음에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먼저 마른 체형은 공상하기를 좋아하며 자신의 껍질 안에 틀어박혀 사는 유형이다. 비사교적이고 신경질적이며 타인에게 관심이 없어서 종종 냉정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 뚱뚱한 체형은 다가가기가 쉬운 유형이다. 타인과 교류하기를 좋아하며 주변 사람을 잘 챙긴다. 한편으로는 기분에 기복이 있어서 유쾌할 때와 우울할 때 차이가 큰 타입이기도 하다. 근육질 체형은 일단 이거다라고 정하면 곁눈질하지 않고 달려나간다.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목표가 생기면 끈기 있게 이뤄낸다. 금메달 리스트는 왜 가장 높은 곳에 서는가? 올림픽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시상대의 가장 높은 단위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받는다. 높이라는 것이 지위와 권력,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신장에도 마찬가지의 심리적 효과가 적용된다. 키가 큰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상승한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며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반대로 키가 작은 사람은 자신감이 결여되는 경향이 있다. 남들의 내려다보는 시선에 익숙해지다 보니 스스로에게 낮은 사회적 평가를 부여하게 된다. 실제로 비츠버그 대학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키가 큰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초임이 평균 12.4%가량 높았다고 한다. 자고 있는 동안에 본성이 드러난다? 사람마다 자는 모습은 천차만별이다. 큰 대자로 편하게 자는 사람, 잔뜩 웅크리고 자는 사람, 이리저리 구르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 수면을 방해하는 사람, 잠자는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까?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세멀 덩컬은 사람의 자는 모습과 심층 심리가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연구했다.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반복한다. 렘 수면은 신체는 쉬고 있지만 뇌는 깨어있는 상태다. 그리고 비렘 수면은 뇌가 쉬고 있는 상태다. 비렘 수면 상태일 때는 평소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본심이 자는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고 한다. 그중 몇 가지를 아래에 소개한다. 1. 의존심이 강한 태아형. 옆으로 누워서 자신의 내장이나 얼굴을 보호하듯이 몸을 둥글게 웅크리고 자는 자세가 태아형이다. 스스로 행동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유형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응석바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인다. 2. 균형 잡힌 상식인 반태아형.
같은 태아형이라도 몸을 웅크리지 않고 무릎만 살짝 굽힌 채 자는 사람은 안정감이 있다. 평소 행동에 치우침이 없고 남들에게 협조를 잘하여 신뢰를 얻는다. 어떤 문제든 요령 있게 처리할 줄 알며 고민을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않는다. 3. 자신만만하고 융통성 있는 임금님형. 천장을 향해서 몸을 곧게 뻗은 채로 자는 자세가 임금님형이다. 소위 큰 대자로 자는 유형이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잔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감이 강하면서 안정되어 있다. 행동에 거리낌이 없으며 임기응변에 능한 경우가 많다. 4. 자기중심적이고 깐깐한 자유낙하형.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듯 엎드려 자는 자세를 자유낙하형이라고 한다. 엎드려서 자는 것은 침대를 독점하고 싶다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자신이 중심이 되길 원한다. 계획적인 성격이라 업무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며 약속 시간에 늦는 일도 거의 없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일상이 흐트러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잔소리가 심하며 타인의 실수에 엄격하다. 5. 신경질적인 무릎 산형. 천장을 보고 누워서 무릎을 세운 채 자는 유형으로 마치 작은 산처럼 보인다고 해서 무릎 산형이라 한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뒤끝이 긴 타입이다. 사소한 일도 선명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어설픈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성격이 급하고 신경질적인 면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있으면 피곤하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6. 소심한 불해인 겨울잠형. 겨울잠형은 한겨울에 곰이 굴 속에 틀어박히듯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자세를 말한다. 이렇게 자는 사람들은 소심한 면이 있어서 사소한 일로 고민하거나 우울해질 때가 있다. 한편으로는 상당히 섬세한 성격이라 매사를 여러 방향에서 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며 통찰력이 뛰어나다. 사람은 렘수면 상태일 때 꿈을 꾼다고 알려져 있다. 꿈 역시 사람의 심층 심리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며 프로이트나 카를 융은 꿈에서 무의식 세계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 자고 있을 때는 누구나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래서 평소 감추었던 본심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서리책방에서는 시부야 소조 지음 김정한 옹김 센시오 출판 외모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중에서 7장 외모의 변화로 되고 싶은 나를 연출한다의 내용과 함께 했습니다. 심리학 교수로서 오랜 시간 사람의 외모와 심리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저자는 이 책에서 외모를 통해 심리를 읽는 능력은 곧 외모로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과도 연관된다고 말합니다. 나의 겉모습에 어떤 신호를 담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든 움직이고 녹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세상사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파악하기 어렵고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이 내 마음 그리고 타인의 마음이라는 것도 살면서 깨닫게 되곤 합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기에 일단 간단한 시도를 통한 겉모습의 변화로 태도와 가치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자는 저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면 진정으로 나 자신이 바뀐다는 저자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새로운 이미지 연출로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의 진취적인 인생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